이제 데이 15로 넘어간다. 자, 데이 15의 1번 문제는 빈칸 추론이야. 자, 이 빈칸 추론부터 시작을 할 건데,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우선 첫 번째 문장은, good writers로 시작해가지. 좋은 작가들은 passive라는 단어가 이게 수동적이라는 뜻이거든. 수동적이지가 않아. 다시 말해서, not passive를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돼? active가 되겠지? 적극적인.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지? 좋은 작가들은 수동적이지가 않고 능동적이야. 다시 말해서, they don't simply record immediate responses. 즉각적 반응을 단지 기록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많은 걸 한다는 얘기겠지, 그지? 그래서 좋은 작가야. they가 good writers지. 좋은 작가들은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냐면, look closely야. 아주 철저하게 뭔가를 살펴봐. 자, 이 단어 조심해야겠지? 철저하게라는 뜻이야. 철저하게. 그리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 또 분석도 해. 연결도 만들어내. 그리고 생각해. 자, 이게 다시 말해서 능동적인 형태들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봐야 돼. Learning to see with the writer's eye benefits not just those who write for a living, but all professionals. 자, 이번에 이제 not just가 앞에서 나왔던 not just는 단지 뭐뭇이 아니다라는 의미의 not just였단 말이야. 이게 don't simply, 이게 don't not simply가 not just하고 같은 말이야. 이게 단지 뭐뭇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쓴 건데 이번에 not just는 뒤에 but하고 결합되겠지, 그지? but하고 결합이 되면서 not just 이렇게 결합이 될 거란 말이야.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이게 not only 같은 말로 또 쓰일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갈까? 자, 그래서 작가들이 원래 좋은 작가는 능동적인 사람들이야, 그지? 능동적인 사람인데 이런 능동적인 작가의 눈으로 뭔가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베네피트가 동사야. 누구누구에게 이익을 주는데 누구뿐 아니라 those who write for a living이야. 생계를 위해서 글을 쓰는 사람들이겠지, 그지? 그래서 전업 작가들이야. 생계를 위해서 글을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이익이 돼. 근데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전문가 집단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익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결국 뭐냐면 지금 좋은 작가가 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종류의 전문직 종사자들은 좋은 작가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가? 그래서 좋은 작가는 좋은 작가는 능동적 태도, 능동적 태도를 가진다, 그지? 근데 이 능동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1번 자세히 보기, 그 다음에 질문하기, 그 다음에 연결하기, 생각하기. 자, 요렇게, 요런 것들을 이제 능동적 자세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이게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 포인트가 뭐냐면, 모든 전문직 종사자는 작가의 태도로, 좋은 작가의 태도, 능동성이겠지? 좋은 작가의 태도로, 뭐 해야 돼? 바라보다. 자,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이게 글의 주제문이라고 봐야 돼. 그 다음 거 보자. In any career you choose. 네가 선택한 어떤 직업에서든 커리어를 직업이라고 번역하자. 성공은 달려 있어. 어디에 달려 있어? 이런 능동적 태도에 달려 있겠지, 그지? 그러면 이게 능동적 태도가 뭐였어? 자, 요 네 가지, 그지? 요 네 가지와 관련된 것들이 그대로 이 자리에 들어간다고 봐야겠지? 그리고 예시문이야. 여기서부터는 예시문. skilled physician이야. 아주 능숙한 외과 의사, 디텍트, 추적해. 아주 사소한 증상을
신체 내에서 그지? 추적하고 팔로우업 따라간다. 환자의 불평을 따라가면서 질문을 던져. 그리고 그 질문들이 뭐로 이어져? 진단으로 이어져. 근데 이 진단이 어떤 진단이냐면 다른 의사들 같으면 놓칠 수도 있는 자기만의 비법으로 진단을 딱 찾아낸다는 얘기야. 그리고 성공적인 스톡 브로커라면 주식 중개인들은 관찰한다. 뭘 관찰해? 오버룩드, 간과되어진 트렌드야. 다른 사람들이 못 보고 지나친, 간과된. 그리고 연구를 수행해. 뭐 하기 위해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pass by. 지나가는 행인이야. 지나가는 행인은 아마 생각할지도 몰라. 사람이 아주 많은 가게가 있으면 길거리에 분명히 성공한 가게임에 틀림없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소매업 분석가야. 소매 분석가. 전문가들이지. 소매 분석가들은 관찰할 것이야. 뭘 관찰해? What merchandise people are purchasing. 사람들이 구매하는 게 어떤 물건을, 어떤 상품을 구매하는지를 관찰할 것이야. 그리고 또 how they are paying for it. 또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 물건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는지 이런 걸 관찰할 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거지. 그럼 만약에 모든 쇼핑한 고객들이 할인된 제품을 사고 신용카드로만 결제를 하고 있다면 그 가게는 언젠가는 판매량이 오히려 판매량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을 것이니까 이런 것까지 남들이 보통 사람들이 못 보는 거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조금 더 이제 추가를 하면 전문가 그것도 성공한 전문가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줄 안다. 뭐 때문에? 능동적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지? 자, 그래서 결국 들어가야 될 말, 능동적 태도를 찾아보자. 카운터링은 반대하다는 뜻이란 말이야. 일반적인 트렌드에 반대하고 혁신에 반대한다. 아니지. 그 다음에 3번을 봐. 다양한 상황을 봐야 되고, 네트워크, 소위 인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살펴본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아니야. 자원 관리, 경제적 이해, 이것도 언급된 바가 없어. 그 다음에 문학적 성취, 갑자기 문학적 성취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면 안 되겠지. 지금 생계를 위한 전문 작가들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니란 말이야. 모든 그 전문직 종사자들을 다 얘기한 거란 말이야. 거기다가 교양 있는 교육. 이것도 언급이 된 바가 없어. 답이 2번이겠지. 예리한 관찰. 그 다음에 남들이 안 하는 자기만의 심층적인 분석. 이게 필수란 얘기겠지, 그지? 이게 결국 능동적 태도를 만든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게 정답이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지? 자, 2번으로 가볼까? 자, 2번은 순서 문제야. 순서 문제인데, 보자.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 글의 순서란 말이야. 자, 주어진 문장을 보자. One approach to human wildlife conflicts is to create preserves. 야. 인간과 야생이지, 야생 동식물 사이에 갈등이 있어, 그지? 갈등이 있을 때 이 갈등에 대한 한 가지 접근 방법이야. 접근 방법은 뭐 하는 것이다? 만드는 것인데, 보호구역이지, 프리저브가. 보호구역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야생 동식물들만 살 수 있는 보호구역을 따로 만들어 주는 거야. 혹은 야생 동식물들의 피난처. 같은 말이겠지? 혹은 공원. 어떤 공원이야? 인간의 야생 동식물에 대한 인간의 영향력이 어떻게 되어 있어? 최소화되어 있는 그런 공원 구역을 만드는 거. 자,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이게 한 가지 접근 방법이다.
인간에 의해서 야생 동식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접근 방법은 인간들이 접근이 최소화되는 그런 야생 동식물들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보호구역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겠지, 그지? 그래서 이게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어, 인간과 야생이, 야생의 충돌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 방법은 뭐야? 인간의 영향력이 최소화되는, 될 수 있는 야생 보호구역. 요거를 만들자는 거지. 요게 중요한 포인트겠지. 야생 보호구역을 창조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리고 이제 순서를 맞춰줘야 되는데, 어, A는 아니야, 그지? 자, A는 왜 아닐까? 또한 문제가 있다라고 했으면, 또한 문제가 있다. 이 단어가 키워드야. 또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는 앞에도 다른 뭔가 문제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야 돼. 뭔가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말고 또한 다른 문제도 있어라고 얘기할 때 넘어가는 건데 박스 안에서 문제점이 나온 건 아니란 말이야. 그 다음에 B도 봐. 인간과 야생의 갈등이 만약 해결되어지려고 한다면 방법들은 발견되어져야 돼. 인간과 야생 동식물들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뭐뭐 하지 않은 채 요렇게 가기에도 뭔가가 이 B부 문장이 너무 결론 같은 느낌이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바로 시작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봐야 돼. 근데 이제 C를 보면 비록 이런 접근, 자, 여기서 이런 접근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지. 지시 형용사. 아, 요 this라고 하는 게 지시 형용사인데 지시 형용사나 지시 대명사는 순서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 그지? 그러면 이 접근이 위에서 언급이 됐어야 되는 거야. 박스에서 어땠어? 접근 나왔잖아, 그지? 접근이라는 단어가 나왔단 말이야. 요 단어를 디스 어프로치라고 받아준 건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 그러면 이제 10번부터 시작하는 게 일단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읽어보자, 그지? 자, 비록 이런 접근이 좋은 의도야,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긴 하지만, 이따들 리를, 자, 리틀이 나왔네. 리틀이나 혹은 퓨라는 단어는 그냥 편의상 no나 not과 같은 개념으로 잡아주자. 그냥 니네가 이제 일반적으로 수업 시간에 배울 때는 이제 리틀이나 퓨는 거의 없다라는 말로 배웠지만 실제로 문장에서 하다 보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거의 없는 게 아니고 그냥 아니다야 아니다. 그래서 분형으로 그냥 생각해버려. 그래서 비록 이 접근이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이 접근이 거의 하는 게 없어. 하지를 못한다는 얘기야. 뭘 못해? To resolve human wildlife conflicts. 인간 대 야생 동식물 사이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주는 일이 거의 없다는 얘기야. 소위 해결하지 못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가야 돼. 그러면 이제 앞에서 첫 번째 문장에서 그지? 야생 동식물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그런 보호구역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너무 주제문 같은 거, 너무 다 정답 같은 게 딱 첫 번째 문장에 나와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긴 뒤에 잘나게 나온다는 거는 일단 요거를 한번 뒤집어서 반박을 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돼. 그래서 이제 이 문장이 나온 거야. 비록 이게 좋은 의도이긴 하지만 실제로 갈등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하는 일은 거의 없다. 왜? 이유가 뭐냐면 사회적 요구야. 뭐에 대한 요구야? 자연 자원에 대한 사회가 가지는 요구가 너무 커. 소대 구문이지. 너무 커서 그래서 뭐 한다는 얘기야. Only a small fraction of the environment. 환경의 아주 작은 영역만이 can ever be set aside.
set aside가 따로 빼두라는 얘기지, 그지? 따로 빼둘 수가 있어. 공원 형태로. 무슨 말이냐면, 사회 전체나 인간들이 자연 자원을 많이 원해. 나는 자연이 필요해. 회사도 자연이 필요해. 국가도 자연이 필요해. 막 다들 자연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야생 동식물들만 인간의 개입 없이 자기들끼리 지낼 수 있는 그 공간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야. 그지? 사회가 자연을 요구하는 게 너무 크다 보니까 아주 작은 부분만이 공원을 위해서, 야생 동식물들을 위해서 따로 빼둘 수가 있다는 얘기야. 많은 걸 빼둘 수 있는 게 아니고 적은 것만 빼둘 수 있어. 그래서 이 접근 방법은 나름대로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자, 여기서 C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보호구역이야. 야생 동식물들의 보호구역을 만들어서 해결하자라는 보호구역 해결책은 한계가 있어. 어떤 한계야? 사회가 자연을 많이 원해. 많이 요구해. 그래서 야생을 위한 공간이 작을 수밖에 없어. 이게 한계점으로 지적된 거야, 그지? 그래서, 근데 B는 아까 우리 읽을 때 너무 결론 같다 그랬잖아. B가 마지막에 가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 순서는 이게 1번, 이게 3번이야. A로 가봐. 거기다가 이 방법이 지금 C에서 이 방법의 한계를 얘기했잖아. 지금 박스에서 말하는 방법. 거기다가 또한 다른 문제도 있다라고 했단 말이야. 또 한계 두 번째가 이 접근법의 두 번째 한계. 두 번째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는가? 또한 어떤 문제가 있어? 와일드 라이프야. 야생 동식물들이 우리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경계, 인간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을 수도 있어. 경계선을. 왜? 동물들은 모르니까. 어디를 넘어와야 되고 넘지 말아야 될지를 동물들이 알 리가 없지. 그래서 이 동물들이 우리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게 자기들끼리 살라고 지어놓은 공원이 있을 건데 그 공원 안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을 거란 얘기인 거야. 이게 또한 문제가 되는 거지. 실제로 아주 많은 대다수의 야생 동식물들이 뭐한다? 공원 바깥에서 살고 있어. 사람들이 사는 공간과 동일한 지역에서 살고 있다는 거지. 야생 동식물들의 개체수는 우리의 가장 밀도 높은, 밀집된 정착을 하고 있는 그런 도시에서 오히려 야생 동식물들은 번창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두 번째 한계가 인간이 정한 한계를 야생은 알 리가 없지. 모른다, 야. 그래서 선을 넘어. 효과가 없다는 얘기겠지, 그치? 자,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분명히 만약 인간과 야생의 갈등이 정말로 해결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방법들은 반드시 찾아져야 돼. 인간과 야생들이 뭐 할 수 있는 방법? 공존할 수 있는. 여기는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찾아져야 되겠네. 이렇게 거꾸로 가야겠네. 그지? 조화롭게, 뭐 하지 않고. adverse impact가 역작용이지, 그지? 역효과. 서로에게, 서로에게야, 디아드, 서로에게, 상대방에게 역효과, 아니면 부작용, 아니면, 나쁜 효과. 요런 거를 끼치지 않은 채. 그렇게 조화로운 방법이 찾아져야만 될 것이다. 공존할 수 있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야. 마지막은 이제, 뭐, 딱히 해결책을 내지는 않았어. 해결책을 낸 게 아니라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당이론적으로, 새로운 방법이
찾아야 된다.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는 주장만 한 거야. 근데 이 새로운 방법이라고 하는 거, 새로운 방법이야. 새로운 방법은 어떤 방법이야? 인간과 야생이 공존하는 겁니다.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원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내용이 중간에 있겠지. 오케이. 자, 일단 2번까지 먼저 자료를 먼저 올린다.